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연구실 소개를 맡은 이수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컴퓨터과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제 이름은 이수원이라고 합니다. 연구 분야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HCI, 인공지능 응용 등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지금 학부생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파트타임으로 석사과정 한 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연구실의 이름은 증강지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을 많이 들어봤겠지만 증강지능은 좀 생소할 텐데요. 증강지능은 인공지능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인간에게 이롭게 활용을 하자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굳이 인간의 지능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그 활용을 하면 우리한테 뭐 새로운 정보를 줄 수도 있고 그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지능을 좀 더 확장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직까지 증강지능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이런 용어가 더 많이 쓰이도록 기대를 하면서 제가 연구실 이름을 증강지능으로 붙였습니다. 연구 주제는 일단 제가 박사과정 할 때 했었던 연구 주제를 쭉 적어봤는데요. 저는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과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기반 기술, 그리고 이 둘을 활용한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오브젝트 트래킹이라든지 멀티 카메라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미지 검색, 제스처 인식, 얼굴 인식 등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연구 주제를 소개한다기보다 그 학생들 지금 연구실 구성원들한테 제가 너네들이 하고 있는 연구 주제를 한 2 슬라이드 정도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수선할 것 같아서 제가 학생들이 보내준 걸 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학생은 어, 영양학과 교수님이랑 최근에 논문을 썼는데 그 어떤 영양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걸 많이 먹었더니 고혈압에 많이 걸리더라 아니면 고혈압 위험이 어느 정도 되더라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분석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구현을 많이 도와줬고요. 그래서 어떤 영양이 고혈압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이런 분석하는 걸 딥러닝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최근에 그 정부 출연 연구소랑 위탁 과제를 했는데 우리가 공간상에서 뭔가 증강현실을 구현을 하려면 보통 3차원 카메라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깊이 정보가 나오는 키넥트라는 카메라를 많이 쓰는데 키넥트 한 대를 가지고 공간을 인식하면 그 레인지가 되게 좁고 그리고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큰 실내를 대상으로 해서 증강현실을 구현할 때는 키넥트 카메라 여러 대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 대의 키넥트 카메라를 사용을 하려면 그 키넥트와 키넥트 사이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얼마만큼 각도가 틀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작업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키넥트 한 대에서 들어오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와 또 다른 키넥트에서 들어오는 포인트 클라우드 사이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두 포인트 클라우드를 합쳐서 큰 영역의 실내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넥트에서는 이렇게 사용자의 스켈렉톤을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된 2대의 키넥트로부터 사용자의 스켈렉톤을 트래킹하는 이런 연구도 추가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제스처 레코그니션에 관심이 있어서 제스처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수화 인식을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증강지능이라고 연구실 이름 붙인 것도 요즘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라든지 오픈 소스가 엄청나게 잘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의 스켈레톤을
추적한다거나 사람의 손가락, 관절을 추적하는 이런 것들이 심지어 오픈소스로 다 배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구글 연구자들이 만든 이런 뭐 손가락 추적, 이거를 따라갈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가장 잘 되는 그러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활용해서 부가적인 응용 기술에 적용하면 어떨까 해서 이 친구는 이 손가락 추적 그리고 사람의 관절 추적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수화 인식하는데 응용으로서 활용을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모델이라고 뭐 알려져 있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이 모델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라고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모델은 그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대립을 하면서 하나는 판별을 하는 모델이고 하나는 가짜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계속 생성해내면서 판별자가 그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가짜가 진짜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너레이터를 좀 더 잘 되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 뒤쪽에 보이는 이러한 이미지, 이게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딥페이크에도 이런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 가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 사진 아니면 배경 사진, 뭐 이런 자연 속에 있는 사진들을 가짜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전에 그 상명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자율주행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이런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줄여서 슬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나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종이와 연필을 주고 내가 눈으로 배경을 보면서 종이에다가 지도를 그려요. 저 앞에는 산이 있고 저쪽에는 뭐 건물이 있고 그러면서 종이에다가 지도를 그리면서 한 발 나가요. 그러면 보이는 게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발씩 한 발씩 나가면서 내 종이에다가 지도를 그려 나가면서 나의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위치도 추적하고 지도도 작성하는 그런 기술을 슬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증강현실에도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요즘은 그 워낙 인공지능이 잘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컴퓨터 비전은 컴퓨터 비전끼리 따로 하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은 또 따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두 개의 모델 혹은 세 개, 네 개까지도 합친 그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전 모델이랑 언어 모델을 합쳐서 이미지를 주면 토익 1번 문제에서 보면 이미지를 묘사하는 문장을 뭐 맞추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한테 이미지를 던져두면 그 이미지를 묘사하는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비전 모델과 언어 모델을 동시에 학습시켜서 나오는 결과물을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에 캡션을 붙이는 그러한 응용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지 캡셔닝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비디오를 주면 그 비디오의 줄거리를 캡셔닝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은 증강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증강현실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응용,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필요한 수학이나 프로그래밍 지식이 조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행렬이나 미분 같은 수학적인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은 파이썬이나 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잘하면 유리한 과목들이 선형대 수학이나 프로그래밍이긴 한데 뭐 처음부터 기초를 또 공부하면서 또 연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영상 처리,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필요한 수학들도 혹은 프로그래밍도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은 특별히 출퇴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필요할 때 불러서 뭐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고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연구실에 스터디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데 학생들끼리도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실 회의는 학기 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했고 방학 중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실 회의에 참여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2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연구한 내용을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랩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BK 장학금은 정해져 있죠. BK 장학금이 정해져 있고 추가적으로 연구실 기여도 뭐 프로젝트에 참여를 많이 했다거나 논문 실적이 있다거나 한 학생은 뭐 최대 월 100만 원 수준의 추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요. 그 밖에 당연히 뭐 PC나 자리 제공하고 필요한 연구 기자재, 도서 등등을 지원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신강진흥 연구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